자, 유리식과 유리함수 단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함수 단원이 유리식, 유리함수, 무리식, 무리함수 이렇게 남았는데 오늘은 유리식에 해당하는 부분 위주로 할 거야. 함수까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진도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무리함수 쪽에. 자, 그래서 유리식 하나 하고 우리 좀 밥 좀 먹고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까지 해서 오늘 진도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일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상 할 수는 있어. 다 하냐 뭐냐의 차이지. 자, 여기서 일품까지 더 내주면은 좀 그렇잖아. 네. 일품은 안 해줄게. 나도 사람이에요. 저것만 열심히 해와. 우리 일품 많이 나갔어 사실. 거의 예전 같으면 방학 때 끝나고 인수분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풀긴 좀 풀었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풀었나 그래야지. 했을걸요. 좀 늦었지. 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처지는 거 없습니다. 자, 어쨌든 해봅시다. 자, 책에는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유리식이 뭔가에 대한 좀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게 시작이 어떠냐면 이게 수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제곱근이라는 거 공부할 때도 공부했었고 복소수 단원에서 얘기했을 때에도 복소수라는 새로운 수체계를 공부했죠. 그래서 식의 분류도 수체계랑 같은 논리예요. 자, 유리식이 뭔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누구랑 친하냐? 수체계와 관련이 있다. 이따가 함수할 때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건 수체계는 복소수잖아. 그쵸? 근데 이건 아직 쓰지 마. 쓰지 마, 아직. 쓰지 마. 자, 복소수가 전체 카테고리인데 복소수 범위에서 다루는 함수는 당연히 I 문자가 들어가는 식도 마찬가지고 함수도 마찬가지고 I가 들어가는 문자는 함수만 얘기했을 때 복소수 함수야. 그럼 대학교 때 복소수 함수론이라는 전공 소정에서 나와. 고등 범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유리식도 마찬가지고 유리 함수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할 때는 식은 해요 사실. 왜? 우리 복소수에서 I 문자 들어가는 식을 실수화라는 것도 공부했지. 맞죠? 맞죠? 그때 공부했기 때문에 식만 바라봤을 때에는 복소수 범위에서 I가 들어가는 식을 계산하는 건 상과정이고 어쨌든 고등과정에서 해. 함수는 안 해도 돼. 꿀꺽 이따 그 얘기를 할 거고 식만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만 얘기하려고 해요. 이따가 함수랑 좀 연결을 짓기 위해서 자 복소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거야. 자, 실수가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 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간단하게 고를 때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수 모양인 것을 그냥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는 없어. 자, 그럼 이 수체계에서 이름을 붙일 건데 얘를 식으로 체인지를 할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리수 입장에서 봤을 때 식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리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늘 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수 입장에서의 식 버전은 무리식이라고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랑 정수 아닌 유리수에서 봤을 때에는 정수 범위에 들어가는 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수하는 유리수, 분수 모양이라고 하셨죠? 얘를 원칙적인 설명은 이거다. 분수식이야. 근데 이건 선생님 시절에 불렀던 용어고요. 요즘은 그냥 분수식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공부할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원칙은 이렇습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다 보니까 유리식은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다항식 플러스 분수 모양인 분수식을 통칭한 얘기가 유리식인데 관례적으로 유리식은 정수 아닌 유리수, 다시 말하면 분수 모양의 식을 주로 유리식이라고 앞으로 부르겠다라는 게 일단 요 식의 분류에서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특징적인 걸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자, 정수일 때랑 정수 아닌 유리수일 때랑 무리수일 때 다시 말하면 다항식, 유리식, 무리식을 구분짓는 기준이 뭘까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쉬워. 자, 얘부터 얘기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무리식은 무리수에서 출발했잖아. 그럼 생각나는 게 당연히 루트야. 그치? 그럼 무리식은 이래. 루트 안에 써놔. 미지수가 있어.
문자가 있다는 얘기야. 가 있는 모든 식들을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유리식은 분수 모양이라고 했죠? 유리식은 뭐냐면, 자, 여기다 쓸게. 분모에 미지수가 있어. 이런 형태를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다항식은 분자에 있는 거야. 분자에만 있고 미지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내가 분자에만 있는 거다라고 했냐면 이런 거죠. x의 제곱 같은 거 그냥 항 하나짜리 다항식인데 얘는 굳이 따지면 1분의 x제곱이거든. 그럼 분모에는 미지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항식의 구조가 맞아. 세제곱도 그렇고 뭐 쓸 거면 쓰고 x, y, z 이런 거 얘네들은 1분의고 1분의잖아. 그럼 분모에 미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 구조가 된다. 근데 분수식, 유리식은 분모에 미지수가 있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분수식, 아니 이제 유리식이라고 부르겠다고. 자,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다고 했으니 예를 들어서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같은 이런 것들을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니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뭐냐면 미지수의 위치가 어디 있냐, 문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나눠진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게 요거를 할 거야. 자, 이해됐니? 자, 그럼 계산 과정에 의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니네 책에 보면 막 통분하고 약분하고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중등 과정이라서 따로 얘기 안 할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얘기만 좀 해볼 건데, 자, 분수 형태에 자,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근데 이것도 아이디어가 아까 식의 분리를 수체계에서 관련되어서 한다 했지. 그러면 식 형태, 분수 형태의 식의 계산할 때도 기본 아이디어는 숫자 계산할 때랑 똑같아요. 시작은 숫자야, 개념이. 자, 무슨 얘기냐면 정말 간단한 것만 얘기할 거야. b분의 a라는 만약에 숫자가 있었고 d분의 c라는 숫자가 있었고 만약에 가운데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엮여 있으면 우리는 숫자일 때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자연스럽게 통분했죠. 자, 그래서 식도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구조일 때도 자,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숫자 곱하기 했을 때 분자 분모 숫자가 공약수가 있으면 약분이 되지. 마찬가지 식도 공통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뭐를 할 수 있냐면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 체크를 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두 가지 얘기를 좀 할 거다.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는 나누기 표현을 잘 쓰고 곱하기로 바꿨잖아. 근데 이거를 바꿀 때 똑같아요. 바꾸면서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역수치해서 계산하는 거가 보통은 언제 많이 하냐면 주로 숫자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해. 근데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자, 하나의 테크닉으로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답이 BC분의 AB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나누기 모양을 그대로 살려. 그러면 얘 나누기 얘니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잖아. 그럼 그거를 분자 분모에다 그대로 쓰는 거야. 좀 이거 막대기 좀 길게 써라. 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를 안 바꿨어. 그냥 나누기 살린 거야. 그때 계산할 때 테크닉이 뭐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뭔가를 곱해도, 자, 이거 숫자 개념하고 똑같죠? 이건 안 써도 된다. 3분의 2가 있으면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숫자 곱해도 되지. 같은 숫자지. 심지어 똑같은 숫자로 나누어도 상관없죠. 같은 숫자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숫자 개념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분모에 잘 들어. 분모의 분모가 D지. 숫자를 자 식을 좀 깔끔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자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분모에 해당하는 D 값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줘요. 그럼 얘가 날라가겠죠. 같은 숫자 곱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분모가 이번에 B인데 이 B를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해줘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주로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식일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좀 뜨뜻미지근하잖아. 그럼 뭐가 좋은지 보자. 그리고 내가 이걸 구분 지어준 이유는 철저하게 뭐냐면 계산의 편리성 때문이다. 숫자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경향이 있고 문자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경향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요거를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를 자 숫자 개념을 하지 않고 바로 요 개념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 통분하면 1-x 분해가 되니까 분모의 분모가 1-x지. 자, 저기 색깔을 똑같이 할게. 주황색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이거잖아. 그럼 그거를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곱하겠다.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럼 곱하기 한번 해볼래? 이거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계산하게 되면은 동그라미를 마치 뭐 한 거냐면 여기에다가 분배 법칙 한 거잖아. 맞지? 그럼 동그라미 곱하면은 여기 주황색 동그라미 그대로 누가 와? 1-x가 와. 그 다음에 얘랑 약분되니까 분자에 마이너스 1만 살지. 분모는 분자는 1이니까 주황색 그대로 곱하면 되니까 1-x지. 그래서 분자 분모 각각 정리만 해주시면 x분의 1-x가 나온단 말이야. 1-x, 1-x. 잠시만. 1이 날아가니까 날아가네요. 그러네요. x-를 바꿔야 되구나. 얘가 마이너스 x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미안. 자, 그럼 이게 왜 좋은지만 느끼면 돼. 자, 이거 쓰지 마라. 이거 원래 그냥 계산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모를 통분해. 이게 됐을 거 아니야? 분의 1이니까 무슨 계산을 했겠어요? 자, 위에는 숫자가 1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위에도 만약에 식이 있었다면 번분수 계산을 필연적으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식이 여기서 더 복잡해지면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하는 게 식은 좀 편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자가 있을 때 테크닉이다 라고만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할 겁니다. 이거 니네 초등 때도 이런 문제 좀 뭐 영재반? 영재교육원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은 가끔 보던데 법문서 문제 중에 봤을 거야. 1 마이너스 1-x분의 1분의 1 이런 거 계산하시오. 기억나요? 해본 적 있죠? 한 번쯤. 그쵸? 자, 그럼 니네 예전에 풀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쟤처럼 통분했을 거라고. 아까 내가 지워버린 부리처럼 통분해서 합치고 번분수 처리, 통분해서 합치고 번분수 처리. 밑에 더 있었다면은 또 했겠지. 좀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말한 풀이 방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봐. 일단 맨 처음에 뭘 곱하냐면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가 분모야. 그럼 분모의 분모는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밑에 있는 얘 숫자 입장에서 새로운 분수 막대기가 얘란 말이야. 그러면 분모의 분모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황색 동그라미라고. 저기에서의 역할.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주황색 동그라미를 똑같이 곱할 거란 말이죠. 자, 요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아이고 아까워라. 자, 계산하게 되면 통분했기 때문에 자 1-x분의 1 해놓고 주황색 동그라미는 이분수랑 자 이거 분배 법칙으로 분배 법칙. 마이너스 1만 남죠. 이해됐나?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1-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테크닉이야, 테크닉.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분수 입장에서 분수 막대기가 얘야. 그럼 밑에 있는 게 분모야. 그럼 밑에 있는 분모 입장에서 새로운 분모가 누구냐면 얘지. 그럼 걔를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 또 곱합니다. 또 분배 법칙이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 1은 마이너스 1이 날라가죠? 그래, 그거 빼고 하면 돼. 그래서 동그라미, 자, 노란색 동그라미까지 약분이 다 돼버리죠? 그럼 마이너스 1만 남죠, 분모는. 그 다음에 얘도 1-x를 여기에다가 분배 법칙한 거야. 그럼 여기에는 1-x 곱하고 여기는 1-x가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래서 식이 그냥 x만 남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편리하다. 마이너스 x 아니 1 날라가고 마이너스 x 맞지? 맞아요. 날 좀 믿어. 항상 틀리진 않아. 벌써 계산 못한다고 무시를 하죠. 그래도 틀리면 도와줘야 돼. 근데 머리가 썩어서 계산이 잘 안 돼.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모에 무지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했는데요. 유리식에 변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지금 하고 이제 쉬는 시간 하고 이제 함수를 할 건데, 지금만 얘기를 알아야지만 이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쉬워. 내가 체감적인 난이도를 얘기했잖아. 니네가 2차 함수를 처음 공부했을 때보다도 쉬울 거야. 별로 안 어려워. 자, 그리고 상대적인 함수보다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어. 물론 함수 때 공부했었던 지식은 알고 있어요. 왜? 어려운 문제면 함수 개념이 나오거든. 알겠지? 왜? 어떻게? 유리함수, 무리함수랑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렵겠지, 난이도가.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 자,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숫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쓸 필요 없어요. 2분의 3 이런 거 무슨 분수? 4분수라고 불렀나? 그럼 이거를 대분수로 바꾸면 1과 2분의 1 이렇게 바꿨죠. 이런 걸 대분수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3분의 2 같은 거는 분모가 더 숫자가 크지. 그럼 뭐라고 불렀지? 진분수냐? 맞지? 진분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숫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가분수, 진분수 표현이 바뀌었잖아. 근데 이건 니네 알아. 니네 다항식 계산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어떤 다항식 fx를,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로 나눠서 쳐보자. 그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얘는 차수가 얼마였어? 1차 이하의 식이었지. 이유는 얘보다 차수가 적어도 하나 낮았어야 됐죠.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식의 차수가 숫자에서의 크기랑 똑같다 그랬다. 기억나죠? 자, 부개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식에서는 차수가 곧 크기랑 똑같아. 이해됐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분자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할 건데, 일단 분자가 차수가 더 커버리면 2분의 3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분수지. 맞지? 근데 식에서는 같을 때에도 포함이 돼. 언제? 가분수일 때의 경우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랑 같을 때까지도 마치 가분수 취급을 해요. 알겠죠? 저 그거 하나 좀 조심하자.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자를 그냥 분모로 나눠. 분자가 더 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숫자 생각해봐. 지금 하고 있는 계산 기본 원리는 숫자랑 똑같아요. 자, 아까 내가 2분의 3을 1과 3분의 2로 바꿨, 3분의 1로 바꿨잖아. 그게 논리가 뭐야? 3을 2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지. 대분수 바꾸는 거 알잖아. 그래서 몫에다가는 1을 앞에다가 쓰고 나머지를 분모에다가, 분모가 아니죠? 아니, 2분의구나. 분자에다가 썼지. 이게 대분수 스타일이잖아. 맞지? 나누기와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다고. 초딩 때 하죠? 맞죠? 그래서 식도 마찬가지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바꾸면 무슨 스타일로 바뀌어? 대분수 스타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식도 마찬가지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숫자 얘기를 하지 말고 식만 하자. 자, 이런 거라고. 분자 분모가 차수가 1차식이죠. 차수가 똑같죠. 숫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식에서는 차수가 같은 것도 가분수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얘로
나눠요. 자, 머릿속에서 나누기 할 수 있지 않나요? 얘를 얘로 나눠봐. 몫이 얼마냐? 1이지. 맞지? 몫이 1이지. 나머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구조로 이렇게 바꿨잖아. 그게 다음 식의 나눗셈이었죠? 대분수 바꾸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잘 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써봐봐. 그럼 얘랑 얘랑 날라가서 숫자 1만 남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쓰게 되면은 x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 1만 써주면은 이게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대분수 스타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결론. 차수가 같아도 대분수로 바꿔버린다. 알겠나?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똑같아. 자, 그럼 바꾸면 똑같이 나눠. 자, 그럼 나누기 해볼까? 쓰지 마라 이거는. 자, x를 곱해야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3x지. 그거 아니에요? 네? 끝인데. 끝이야. 그래서 몫이 x고 나머지가 6이죠. 그래서 그거를 분자에다가 쓰겠다고. 자, 그래서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고 나머지가 6이에요. 이렇게 쓰겠다고. 그래서 대분수 스타일을 쓰게 되면은 x 플러스 3분의 6 플러스 얘랑 얘랑 날아가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 어렵지 않아. 그치? 야, 식은 쉬워. 함수가 차라리 얘보다는 좀 귀찮지. 자, 다음. 여기서도 수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 부분분수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수능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계산상의 개념이죠. 막 되게 위대한 건 아니에요. 자,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냐면 b-a분의로 막 바꾸는 게 있어. 자, a 곱하기 b분의 1. 자, 여기에 있는 a랑 b는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인 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체인지할 수 있냐면 b-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부분분수 공식이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빨간색 부분분수 공식이야. 근데 저게 왜 될까? 이거 증명이 딱히 중요하지 않거든? 자, 쓰지 말고 이해만 하자. 분자 분모에 응? 똑같은 숫자 곱해도 되잖아. 이렇게 한번 해봐. 똑같은 숫자 곱했어요. 그래서 여기만 계산해. 여기 쓰지 마. 이해만 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b-a분의 1이 되면서 얘분의 a잖아. 근데 그게 ab분의 b-ab분의 a로 바뀌지. 이해됐니? 그럼 어떻게 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바뀌죠. 계산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그냥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 곱해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공식이야. 알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나? 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럼 요거 연습 좀 해보자. 내신 문제는 참 잘 나오거든. A, B가 식 또는 숫자라 그랬다. 그럼 이렇게 나왔어. 계산해보래. 물론 이거를 몰랐으면 3분의 1, 15분의 1, 35분의 1을 통분했겠죠. 근데 통분하기가 좀 귀찮지. 그래서 부분분수 변형하는 방식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자, 앞에 있는 게, 자, 굳이 공식의 모양을 좀 표현해보면,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구조가 되어 있으면, 세모 마이너스 동그라미로 바꾸고, 동그라미 분의 1과 세모 분의 1을 빼세요 라는 공식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앞에 게 동그라미고 뒤에 게 세모야. 그래서 변형을 다음과 같이 해보겠다는 얘기야. 바꾸면, 3-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가로 열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되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는 동그라미 세모야.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분의 1이야. 가로 열고 동그라미 분의 1 마이너스 세모분의 1 이렇게 바꾸겠다고. 다음 것도 동그라미 세모야. 동그라미 4 세모 마이너스 동그라미 분의 1 가로 열고 동그라미 분의 2 마이너스 세모 분의 1. 유치하죠? 그냥 모양 맞추기 하는 거야. 자, 그럼 봤더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묶여요. 그래서 묶으면 내가 괄호 그냥 빼고 바로 할까?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자,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죠? 바꾸면 되지? 이렇게 두 개씩 날라가.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만 살아남아요. 7분의 3. 자, 그래서 계산이 아무래도 좀 편리하지. 얼마 나오냐? 7분의 3. 자, 1 마이너스 7분의 1이죠? 그럼 7분의 6이니까 7분의 3이죠. 자, 이렇게 좀 편하게 하겠다고. 통분하는 것보다 좀 낫다. 근데 공식의 구조가 좀 제약적이죠? 다음과 같은 규칙성이 없으면 못해. 물론 되는 것만 나오겠지. 그냥 단순히 통분해라 이런 거는 초딩 때나 하는 거지. 지금은 하지 않죠. 초딩 때 하는 거는 다 그냥 계산 연습이잖아. 저기 식을 쭉 쓸 바에 계산이 빠르지 않을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자, 다음 거 연습 하나 더 해보자. 이건 어떻게 할까? 통분할래? 이래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부분분수 같아요. 자, 방식이 똑같아. 앞에 게 동그라미고 뒤에 게 세모예요. 자, 그럼 암산 좀 해보자. b-a분의 1 하면 1이지? 다 1이지? 그럼 계산 안 해도 된다. 뭐만 하면 돼?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자, 똑같은 거 알겠지? 날라가 이렇게. 자, 쭉쭉쭉 다 날라가니까 살아남는 게 누구만 살아남냐면 제일 앞에 거 일단 살아남고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자, 얘가 99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쭉쭉쭉 약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지. 자, 그럼 남는 건 1 마이너스 100분의 1만 살아남죠. 100분의 99죠. 됐죠? 숙제 있어요, 우리? 더 복잡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얘도 보자. b-a분의 1을 하게 되면은 3-1, 4-2, 5-3, 6-4니까 분모가 다 2죠? 2분의 1이 다 공통으로 묶여. 그래서 바로 묶으려고 2분의 1이고. 그러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다 바꿔볼게. 일단 98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고 99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되겠지?
약분되는 게 좀 다르다 이거네. 봐봐. 일단 날아가는 게 이렇게 날아가죠. 맞니? 그 다음에 이렇게가 날아가죠. 맞아요. 그럼 그 다음 거 항을 나 쓰긴 했지만 뒤에가 이거 쓰지 마. 이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다 보니까 플러스 5분의 1이 얘랑 또 날아가. 그럼 살아남는 게 누구만 살아남냐면 이거랑 요거랑 두 개가 살아남아요. 자, 이거는 규칙성이 있는데 살아남는 항이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애 중에서 보니까 앞에서부터 첫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가 살아남았지. 그러면 뒤쪽에서 살아남는 숫자는 반드시 뭐가 살아남냐면 뒤에서부터 첫 번째 숫자, 뒤에서부터 세 번째 숫자가 규칙적으로 살아남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이미 느낄 수 있는 게 잘 들어봐봐. 단순하게 하지 마. 이거 풀어보고 나서 결과를 이해해야 될 거야. 항이 여기서 끝났다고 쳐봐.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한 거지. 이거 계산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뒤에서부터 첫 번째, 뒤에서부터 세 번째가 살아남았지. 그래서 살아남는 게 대칭 구조로 살아남게 돼 있어. 가운데 라인이 뭔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규칙이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었잖아. 그래서 살아남는 게 뒤에서 첫 번째, 뒤에서 세 번째가 살아남게 돼 있어. 그래서 최종식은 1 플러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몇 분의 1? 마이너스 101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얘는 통분을 해야 돼요.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굳이 의미가 없어서. 자, 이렇게만 써놓고 넘어가. 자, 숫자 했으니까 식도 좀 해보려고.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저 부분모습 공식에 대한 연습을 좀 한 거야.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전국에 학원 선생님들은 그렇고 특히나 보통은 선생님들이 그걸 왜 올리냐면 자기가 차린 학원이든지 자기가 있는 학원이든지 학원 홍보하려고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보통 영상 보면 나는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통 학원 로고를 많이 붙여놔. 편집할 때. 자, 그 학원 이름 있잖아. 반투명하게 뭐 아니면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적어놓든지 아니면 학원 로고 있죠. 그거를 뭐 우리 학원 이름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다 반투명하게 글씨는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올려놓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내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댓글을 단 거야. 선생님인 것 같아 보니까 들어가 봤더니 무슨 센 튜브 이렇게 써있어. 이름을 까먹었다. 무슨 센 이렇게 써있더라고. 닉네임을. 올리나 봐. 봤더니 영상이 있긴 있는데 뭐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안 봤고 그냥 썸네일 사진만 봤더니 너무 허접하게 찍은 거야. 대충 찍은 거 딱 봐. 이거 너무 대충 찍었다 싶은 거 있잖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기는 한데 뭐 홍보하려고 올린 것 같긴 해. 요거는 또 있더라고. 근데 그 이름을 까먹었어 지금. 했는데 그 사람이 댓글로 물어본 게 뭘로 찍냐고 물어본 거야. 화질이 화질이 좋아서 그런가. 4K라고 써있으니까. 영상 장비를 사셨냐. 사진 않았죠? 뭐, 샀다고 해야 되나? 사긴 한 거지. 영상 전용 장비를 쓰지는 않는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다. 도대체 무슨 핸드폰이길래 4K로 찍냐. 그래서 이거다. 짧게 썼지. 갤럭시 노트 9이잖아 저거. 썼지. 그래서 자기 핸드폰도 이거래. 자기가 아무리 찍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무슨 짓거리를 하셨냐. 뭘로 찍었냐 했더니 알려주지. 내가 어플에 현질했잖아. 그거를 알려주기 싫었거든 솔직히. 세컨 모르는 사람이. 왜 나이 어떻게 보면 정보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있는 어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름 알려줬어. 2,500원짜리가 2,800원이니까 사서 한번 찍어보시고.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아직도 환불 못 받았어. 포기했다. 그냥 값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한테 그 비싼 거 그러려고 생각을 했어.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생각이 좀 되지. 내가 여러 가지 어플을 많이 써보면서 돈도 썼는데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 대신 사용법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터득해라. 이거 검색해도 기능이 안 나오거든. 아 진짜요?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 환불 신청한 어플은 유명해. 그래서 그 실제로 영상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들 그 앱을 진짜 많이 써요. 4K 영상 단위가 기본 단위가 100단위거든. 카메라가 엄청 비싸지. 저 핸드폰도 100만 원이긴 한데 저거 128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찍었는데 실제로 요즘 핸드폰은 화질이 진짜 좋거든. 내가 지금 올리는 것도 사실은 요게 지금 내가 좀 가까이 찍잖아요. 가까이 찍는 이유가 좀 화질 좋게 나오게 하려고 글씨를 좀 더 또렷하게 저 뒤에서 찍어도 잘 보이기는 하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 선명하게 나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단점은 내가 너무 늙게 나와. 내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 깜짝 놀랐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잘 보이더라고 글씨. 엄청 가까이 찍으니까 훨씬 잘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촬영 장비로 찍게 되면은 멀리서 찍어도 줌 기능이 있다 보니까 화질이 손상이 전혀 없고 엄청 잘 찍혀요. 일단 난 처음에는 앱을 알기 싫어서 사라 카메라를. 내가 그냥 모델명을 적어줬는데 돈 쓰기 싫다는 거야. 핸드폰으로 찍고 싶다는 거야. 핸드폰 비싼 거 나랑 비슷한 심리야. 핸드폰 비싼 거 쓰니까 저걸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지. 나도 저래서 저걸로 찍은 거거든. 그래서 그 앱을 알려줬더니 한 3일 됐어. 그래서 또 그 영상에 댓글이 또 달렸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대. 영상 찍다가 막 영상을 날렸대. 뭘 잘못 건드렸네. 저 버그 많거든. 찍다가 뭐 잘못 건드렸. 나는 다 아니까 많이 써봐가지고 더 이상 안 알려준다. 그냥 댓글도 안 달았어. 그래가지고 일시했죠. 일시. 더 이상 알려주기 싫어. 그 정도 알려주면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조회수 많이 늘려요. 다 아무나까지 그 정도까지. 근데 남들이 보기엔 저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안 하나 봐. 뭐 그 사람의 일 얘기는 하지만. 자, 부분문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예요. 자, 바꾸면 b-a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해놓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계산하면 2분의 1로 바뀌잖아. 그쵸? 자, 그럼 2분의 쓰고 그냥 답이에요. 뭐 더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자. 그냥 귀찮은 거. 자, 똑같아요. 선생님, 얘는 분자가 1이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얘는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거잖아. 그럼 얘 없다고 생각하고 부분을 해도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상상하면서 계산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C를 일단 앞에다 끄집어 내놓고 굳이 따지면 동그라미 세모가 이거잖아. 그러면 바로 하자. 얘에서 얘 빼면 C만 남죠? C분의 1 괄호 열고 동그라미 분의 1 세모 분의 1이 되는 거지. 아이고. 됐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약분이 또 된다. 그래서 앞에가 이게 다 날라가요. 알겠어요? 계산하니까 나타나는 형질이야.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가 달라. 자,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공식 적용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부분분수 계산하는 식이 사실 어떤 개념이 포함이 좀 돼 있냐면 사실은 쓸 수 있는 게 항등식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해만 하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 갖다 얘기 한번 해볼게. 이 문제. 자,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식세욕인데요. 잘 들어라. 자, 지금 좀 문제가 이거였지? 그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뭔가를 통분했을 때 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분수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는 분모가 이거 곱하기 이거 주었으니까 원출처의 분수의 분모가 하나는 이거였을 것이고 하나는 이거였겠네? 라고 식세우기를 하고 아이디어가. 자, 근데 분자에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숫자를 몰라서 얘는 분자에다가 이렇게 미지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통분한 게 이거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애를 통분을 하게 되면은 x 괄호 열고 x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바뀌지. 자, 그럼 통분한 거잖아. 그럼 x 플러스 여기다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은 자, 여기다 하나 쓰고 한꺼번에 쓸게. 2a가 될 것이고 얘랑 얘 곱하는 거잖아. bx가 되겠죠?
자, 항등식이라 그랬지? 항등식은 의미가 뭐였어? 특정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하기가 성립하는 거. 음식 계산했을 때 기본 테크닉은 뭐였지? 저변과 우변이 같다. 도 있었고 x 기준으로 x가 있는 한끼리 묶고 x가 없는 한끼리 정리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자, 그래서 얘를 x가 있는 한끼리 없는 한끼리 묶겠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똑같아졌으니까 누가 1이 되면 되냐면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분자만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얘는 1이죠? 그러면 1을 넘겨버릴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자 마찬가지 항등식의 구조가 된다.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겠죠? 맞죠? 그럼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범무수 계산하면은 위에 답이 똑같이 나와. 자, 이해됐죠? 자, 그건 안 한다. 그냥 항등식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거. 자, 이제 조금 귀찮은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 노란색. 다 썼죠, 이거? 얼른 쓰자. 자,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 4번. 유리식인데 비례식이요. 그래서 비례식 계산했을 때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활용단을 할 때마다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x 대 y가 예를 들어서 뭐 2 대 3 같은 숫자가 나와 있었다 치면은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뭐였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정리하는 게 기본 방식이지. 그러면 자 a, y는 자 x 먼저 쓸까? x 곱하기 b는 a 곱하기 y라고 쓸 수 있었죠. 이게 첫 번째 그냥 무난한 방식.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같은 문자 곱하는 테크닉이 있었지. 맞나? 그래서 x를 ak라고 쓰고 y를 bk라고 쓰는 테크닉이 있었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활용 문제 풀 때 이 방식이 참 중요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얘도 좀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봐라. 저거를 분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y분의 x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b분의 a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유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그게 좌변에 있는 저식이잖아요.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뭐를 하고 싶냐면 두 분수가 같대. 물론 얘는 숫자이지만 문자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분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같대요. 자, 근데 이 생각이 중요해요. 같은데 어떤 숫자로 같은지 몰라. 다시 말하면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모르는 숫자 자체를 그냥 이렇게 치환하는 방식도 있어. 이해됐어요? 자, 결론은 이거야. 분수 구조일 때 두 개가 같대. 근데 뭘로 같은지 모르니까 그것을 통째로 K로 놓고 풀겠다라는 게 또 다른 아이디어. 자, 알겠죠? 자, 이거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책에 보니까 좀 엉뚱하다기보다는 이건 뭐 굳이 서술을 해놨지? 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서 작년에는 안 했거든? 근데 책에 있으니까 또 무시할 수는 없어서 설명은 좀 해줄게. 자, 그래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쓸게. 잘 들어봐봐. 여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y분의 x랑 b분의 1랑 같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양변에다가 1을 더했어.
등식의 성질이니까 당연히 같이. 그치? 자,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게, 자, 좌변과 우변을 통분하게 되면은 y분의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b분의 a 플러스 b라고 써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엔 그냥 양변에 1을 빼봤어.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막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결론을 좀 알고 넘어가. 양변에 1을 뺐어. 얘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통분하게 되면은 y분의 x-y가 되고 b분의 a-b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 책에서 설명한 게 이거야. 우리 알고 있는 게, 자, 요런 얘기 있단 말이야. 자, 요거 아랫줄에다가 한 요 정도 쓸고 가서 매겨놔. 알겠지? 아니, 옆에다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리 있으면. 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A랑 B랑 같대. C랑 D랑 같대. 식인지 모르겠고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두 개가 같대.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닉이 이거다. 변변끼리 곱해도 좌변, 우변끼리 곱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좌변에 A랑 C가 있으니까 A 곱하기 C가 될 것이고 우변에는 B 곱하기 D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등호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사실 우리 이게 알고 있지. 근데 왜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래? 결과만 외우지 말고. 자, 철저하게 얘도 그렇고 등식의 성질이잖아요. 등식의 성질을 쓰게 되면은 A 곱하기 B가 성립한다면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를 곱해도 등호관계가 성립하잖아. 그래서 곱하기 그냥 C를 한 거야. 그럼 이래도 당연히 등호관계가 성립하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에 의하면 C랑 D랑 같대. 그래서 우변에 있는 C 자리에다가 그냥 D라고만 바꿔 쓴 거야. C 자리에다가 그냥 D를 쓴 거야. 근데 했더니 모양 맞추기가 뭐가 됐어요? 마치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한 거 같아라는 뭐 공식 안에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 변변끼리 곱해도 성립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냐면 나누기도 돼요. 자, 똑같아. 이 조건이 있을 때 전변끼리 나눌 겁니다.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누는.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눌 거다. 그러면 좌변은 C분의 A가 될 것이고 우변은 D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마찬가지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확인해보자. 야, 양변을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등호관계가 성립하잖아. 물론 얘는 0이 다 아니야. 그건 따로 안 쓸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랑 B랑 같다고 문제에 써 있었는데 그거를 양변을 똑같은 숫자인 C로 나눈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C랑 D랑 같다고 하셨으니까 C분의 B를 자연스럽게 뭘로 바꾸냐면 C 대신에 D를 집어넣겠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얘와 같습니다. 모양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누어도 돼 라는 게 공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식의 계산했을 때 테크닉이다 이거 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게, 자, 요거 좀 쓰려고 그러는데, 자, 똑같은 거야. 지금 별표 표시한 거, 별표가 아니라 참고상.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계속 계산을 했잖아.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좌변하고 우변끼리 따로 나누기를 해도 등호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통째로 A, B, C, D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C분의 A가 D분의 B랑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분모수 계산할 수 있죠? Y랑 Y랑 날라가요. B랑 B랑 날라가요. 그래서 최종 결과식이 x-y분의 x 플러스 y라고 만들어지고 우변은 a-b분의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변변 나눠도 등호관계 성립합니다. 자,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지금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저거보단 이거야. 이거.
자, 다음 거. 자, 책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비례식 얘기했잖아. 뭐냐면 제목이 가비의 리라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얘는 일단 어느 정도 뉘앙스일까? 라고 봤을 때 내신용입니다. 자, 근데 짚고 나오면 하는 게 있어. 저거 자체는 내신용인데 이 공식에서의 가치만 하나 좀 느끼고 넘어가. 자, 그거 좀 얘기 쭉 다 해줄게. 자, 요거 하면은 다 했습니다. 보세요. 책에 나오는 공식이 이렇게 써있다. 자, 하고 있는 게 B분의 A는 D분의 C는 A, B, C, D, E, F. 자, 이렇게 돼 있어. 분수 세 개가 같대. 자, 그랬을 때 공식이 뭐냐면 가는 더할 가짜예요. 비율은 비율이에요. 오케이? 더했을 때 비율이라는 줄임말이에요. 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자 분모에 있는 식 또는 문자끼리 다 더해. 다 더해. 근데 그게 노란색 각각의 분수랑 등호관계가 성립해요 라는 게 가비엘이 공식이에요. 자, 그럼 너무 당연한 거지만 분수 모양이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이거 체크해야 돼 얘들아. 분모에 있는 B 플러스 D 플러스 F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따로 쓰진 않았지만 B, D, F도 당연히 0이 되면 안 됩니다. 주황색으로 좀 체크하세요. 이따 문제 풀 때 써먹었어요. 그리고 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자, 생각. 그럼 왜 되는지 숫자만 갖고 한번 감각을 키워봅시다. 자, 2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6분의 3은 당연히 값이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가비에리에 의하면 분자 분모끼리 다 더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12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똑같지. 그래서 돼. 가비에리의 기초 내용이야.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야. 내가 이거 조심하라 했잖아. 보세요. 만약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사실 2분의 1 구조가 되는 분수는 되게 많잖아. 그럼 얘도 되지 않냐? 마이너스 1분의 그래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도 2분의 1이지. 그럼 이거를 가비의 1을 써먹게 되면은 더하면 빵, 더하면 빵이야. 이런 분수는 우리 공부한 적 없잖아요. 응? 나중에 미분하시면 극한 공부하셨을 때 음꼴이라는 거 공부해. 0분의 0꼴 막 이렇게 유형화해서 공부하는데 참 어려워. 나중에 이거 항상 극한에서 할 건데 그때는 음꼴이라서 이런 거 공부하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그럼 이건 쓸 수가 없는 것이야. 가비의 1 자체를.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숫자 갖고만 되는 거 확인하긴 했는데 식으로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가베리가 중요한 거는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내신형이거든. 야, 내가 아까 비례식 계산했을 때 아이디어 두 가지 이렇게 써졌던 거. 자, 쓰실 필요 없고. 처음에는 자, 아까 써 있는 게 자, 이거였죠? x 대 y가 a 대 b였으면은 여기다가 써준 게 x는 ak 놓고 y는 bk라고 넣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수 모양 두 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 두 개가 같기는 한데 뭘로 같은지 모르니까 k라고 v지수 써가지고 계산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가비엘에서 중요한 거는 세 분수가 뭘로 같은지 몰라가지고 K로 났어요 라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해. 이것만 중요해. 공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이 개념 쓰는 거는 가끔 수능에서 옛날에 나왔어. 요새는 잘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가세요. 그래서 뭘로 같은지 몰라서 치환했다, 미지수 났다 라는 것 자체는 좀 기억을 하자. 그럼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야, 이 분수가 K래.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분수 모양이니까 B를 넘기는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A는 BK라고 정리할 수 있고, 자, C는 DK라고 정리할 수 있고, 자, E는 FK라고 정리하는 게 가능하죠. 자, 이해됐어요? 그럼 계산했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자, 여기다 쓸게. 잘 봐봐. 아까 여기 써있다. 변변끼리 곱하던지 나누던지, 그리고 더하기 빼기도 아까 했었지. 더하기 빼기에도 등구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변변끼리 다 더할 거예요. 자, 변변끼리 더할 거야. 자, 그럼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우변은 K로 높이지. 자, 그래서 B 플러스 D 플러스 F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럼 아까 이걸 왜 치환했어? 모르니까 치환했잖아. 미지도 나왔잖아. 그럼 이걸 K는 하고 정리할 수가 있죠. B 플러스 D 플러스 F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2라는 위에 써있는 가계일이 공식이 만들어져. 자, 근데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 여러분, 계산을 너무 기계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게요. 이따가 문제 한 두세 문제 풀면서 내가 적응을 시킬 건데, B 플러스 D 플러스 F를 좌변으로 넘긴 거 아니냐, 이거? 아니, 막 넘겨도 돼? 0일 수도 있잖아. 이해됐냐? 그래서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만 이 답이 나오는 거야. 분수기 때문에. 그래서 주황색 글씨가 중요하다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얘를 막 넘기면 안 돼. 0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돼. 그게 문제의 조건에 있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지금 요거를 계산한 건, 자, 느끼고 넘어가야 돼. 당연한 거지만 B 플러스 D 플러스 F가 0이 아닐 때에만 이 계산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가비에리의 전제조건 공식이 이 주황색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B 플러스 D 플러스 F가 0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따가 문제 풀겠지만 이때는 식을 직접 계산해야 돼. 가비에리를 못 써. 못 써, 저것 때문에. 저거 조건 안 맞으면. 그때는 가비에리 못 쓰고 그냥 단순하게 식계산을 좀 해야 돼. 자, 말로만 하니까 모르잖아. 계산해보자고. 그래서 다 책에 있는 문제야, 이거 다. 자,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연습해보자. 계산해보래. 값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생각. 분수 세 개가 같으니까 내가 아까 지워버렸었던 가비엘이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왜 그러냐면 얘는 이미 분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야. 분모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생각. 세 개가 다 0이 아니라고 해서 가비엘이 공식에 의하면 세 개 더한 거가 분모로 내려왔잖아. 그게 무조건 0이 아니야.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더하면 빵이 되지. 그래서 얘는 더했을 때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자, 그게 이거야. 0이 아닐 때만 가비엘이고 0일 때에는 식을 직접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경우의 수를 좀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자, 저 주황색 글씨 지워버린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기계적인 공부를 하면 안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주황색 글씨 쓴 게 0이 아닐 때는 가비엘이 쓰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식을 분자 분모끼리 다 더해. 자, 그럼 더하면 분자에 있는 게 x 2개, y 2개, z 2개 있죠? 그래서 2로 묶입니다.
자, 계산해가지고 그때는 답이 2야. 이렇게 돼. 근데 여기만 풀면 안 된단 말이야. 0이 아닐 때만 계산한 건데 0이 될 수도 있잖아. 더했을 때. 그래서 하나를 더 풀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더했을 때 0일 때는 어떻게 풀 거야? 라는 거죠. 자, 내가 저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식을 직접 계산하라 그랬잖아. 그럼 이런 겁니다. 이거 관계식이에요. 3개 더하는 게 0이야. 이건 니네 여러 가지 방정식, 연립 방정식 문자 계산하는 거 했을 때 이미 이거 해봤어.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어쨌든 3개의 분수는 같다고 하셨다? 그러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면 그냥 답이야. 봐봐. 이거를 정리하면 y 플러스 z는 마이너스 x라고 해도 되잖아. 그럼 어디다가 대입할 거다?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그럼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그때는 답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래서 답이 2개야. 얘만 쓰면 안 돼. 알겠죠? 문제 만약에 얘는 절대로 0이 아니에요 라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그때는 이건 풀 필요가 없죠. 문제 잘 봐야 돼. 이런 멘트가 따로 없으면 주황색 글씨가 멘트가 따로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2가지 케이스를 다 풀어야 돼. 답이 2개야 대부분. 그래서 문제 잘 보고 풀어야 된다. 근데 이게 숨어있어. 어려운 문제. 그럼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나중에 실력이 돼요. 그냥 처음 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써있어.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어. 조건 자체가 없어. 그러면 무난하게 푸는 방식은 2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반드시 푸셔야 돼요. 자, 또 연습해 볼게요. 2개인 거예요. 답이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지금 푼 게 그냥 무난하게 푸는 가비에리가 될 때 안 될 때 풀이 방식이고, 이거 하나 더 소개시켜주고 다음 거 하자. 잘 보세요. 내가 가비에리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거 3개가 같은데 뭘로 같은지 모르니까 그것 자체를 K로 치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식은 는 K 테크닉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번 다시 쓰자. 이거 보고 그냥 하자. 뭐를 알 수 있냐면 3개가 K로 같대. 그럼 아까 내가 여기 노란색으로 써준 식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Y 플러스 Z가 XK가 되고, 자, Z 플러스 X가 YK가 되고, X 플러스 Y가 ZK가 되지.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냐면 변변끼리 더해도 둥거하기가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 자, 좌변 보니까 X 문자, Y 문자, Z 문자 2개씩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고요. 우변은 K로 묶이죠. 자, 스톱. 뭐 조심하라 그랬어 아까? 함부로 양변을 나눠도 돼? X, Y, Z 더한 거 넘겨도 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0일 때 아닐 때 조심하라고 했지? 얘를 넘긴다는 행위는 양변을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나눴다는 얘기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면 그 짓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케이스 분리가 된단 말이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 아니면 넘겨도 돼. 등식의 성질 공부했잖아. 0이 아닐 때만 나누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그때 넘겨버리면 그냥 K 자체가 뭐가 나와? 2라는 답이 나와. 약분되잖아. 그쵸? 근데 0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풀래? 내가 아까 뭐라고 써줬죠? 0일 때 빨간색 뭐라고 써줬죠? 식을 계산하라 그랬어. 그럼 잘 봐. 넘기는 게 안 되니까 얘를 좌변으로 다 넘겨. 자, 잘 봐.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좀 놓치는 게 많아. 이런 거 풀 때 특히나 애들이. 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 멋대로 약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묶어. 묶는 건 상관없잖아. 묶는 건 인수분해에서 0이 아니다 이런 얘기 없었거든. 자, 그래서 묶으면 2-K 이렇게 되죠? 얘가 0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마치 뭐예요? 2차식을 인수분해한 것처럼 두 인수로 나눠진 거다.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찾아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얘는 0이라 그랬어. 네? K는 상관없죠. 네, 그렇죠. 근데 풀 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K를 찾고 싶은 건데 얘가 0이면 자, 묶는 것까지 문제 없는데 자, 사실 이게 이 풀이에도 해당되는 거, 위에 거도 해당되거든. 똑같은 얘기기는 해. 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주황색 위에 글씨 보세요. 이렇게 정리했다. 이게 전제조건이었으면 얘는 절대로 0이 아니지. 무조건 얘가 0이 돼야 되지. 그럼 K가 있다. 원래 이 식은 여기에도 적용이 돼. 이해됐나? 근데 주황색이 0이면 K 값은 2가 굳이 아니어도 얘가 0이니까 무조건 답이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K가 뭡니다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고. 마치 항등식 구조랑 비슷한 거야. K에다가 뭐를 대입해도 무조건 빵이야.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식의 계산을 하시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할 수 있단 말이지. 봐라. 얘가 0이면 x 플러스 y가 z 곱하기 k잖아. 이해됐어?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은 0이라고 하셨으니까 x 더하기 y가 zk니까 여기다가 zk를 집어넣어. 잠깐만. 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넘기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z죠? 응? 맞죠? 여기에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z죠? 그러면 x 플러스 y 자리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z인데 그게 zk랑 같아야 되는 거지. 맞니?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그 다음에? k 찾는 게 목적이잖아. 야, 앞에 식을 잘 봐. z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맞죠? 절대로 0이 아니지? 그렇죠. 양변을 z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k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지. 알겠냐? 그래서 가비리가 능사가 아니야,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 는 k로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라고 일단.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결론. 0일 때에는 그냥 계산을 주구장창 다 해야 돼. 능이 할 때는 그냥 가비리를 막 써도 돼. 자, 그게 결론입니다, 일단.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남았어요? 열심히 좀 해, 것들아. 응? 욕 나올 뻔했네,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안 됐어, 그리고. 우리 어제 밥 언제 먹었지? 7시에 먹었구나. 지났네. 미안하다. 얼른 할게. 자, 이번에 물어본 게 x 대 y 대 z 물어봤어. 자, 이거 풀 때 어떻게 풀 거야? 야, 이런 형태 어디서 많이 봤죠? 식 3개가 같다. 연립방정식에 많이 봤지. A는 B, 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쟤는 분자분모가 다 문자다 보니까 이 계산이 불편해. 근데 얘는 분모는 숫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자,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갖다가 놓고 연립방정식 만들든지 요거 하나 꼽사리 껴가지고 연립방정식 만들든지 아무거나 해도 됐었지. 중2 때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해보면 써주기는 할게. 자, 이거 그냥 책에서는 A는 B는 C 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문제집에 예전에. 자, 꼴의 풀이를 진행을 하면 돼. 이거. 근데 해보면 좀 귀찮아.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가비를 써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가비보다는 저 빨간색 는 K로 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는 K로 넣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알겠죠? 두 번째 우리 는 K 넣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넣게 되면은 y 플러스 z가 3k가 되고 z 플러스 x가 4k가 되고 x 플러스 y가 5k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변변끼리 더했다. 그럼 문자 2개씩 있는 거 좌변에 눈에 들어오지. 위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더하니까 12k가 되네. 그래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k가 됐다. 자, 구하는 거는 x 대 y 대 z다. 자, 이건 또 편협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x, y, z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비율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 많이 풀어보면 느낄 수 있어. 옛날 문제부터 마찬가지인데 비율은 원래 구체적인 값을 계산 안 해도 돼. 각각의 문자끼리의 관계만 알면 약분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문자 같은 경우 특히나.
그래서 숫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숫자를 직접 계산해야 되겠구나라고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럼 계산해볼게. 자, 똑같습니다. 얘처럼 할 거야. 위에 보니까 x 플러스 y가 5k라고 했으니까 자, 계산할 수 있어. Z는 그렇지. z는 K, 여기에서 z가 k를 계산할 수 있지. 맞지? 그 Y는 다음에 z 플러스 x가 4k니까 y가 2k냐? YK,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를 계산할 수 있어. 3k이지. 자, 대략적인 값을 구했지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잖아. 4대 2대 2에 계산하면은 3대 2대 1이죠. 오케이? 그게 답이라고.